자, 뭐 가볍게 갈게. 자, 일단 수능에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요 테마야. 근데 너희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결론이 뭘까? 함수에서 평행이동이 나왔어. 그때 결론. 함수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위아래로 이동시켰을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이 결론은 똑같아요. 이게 아까도 fx 더하기 요구 나왔잖아. 이것도 뭐 그냥 뭐 얘기하자면 평행 이동이지. 평행 이동하면서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f에다가 뭐 이런 뭐 t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결론은 이미 다 있는 거야.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네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제 킬러 모낭이 됐든 뭐 그냥 준킬러가 됐든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뭐 이미 다 거의 대부분은 근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의 근이 됐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로 f의 근을 다뤘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들은 여기 극대랑 극소, 그러니까 도함수의 근 형태로 얘네들을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근을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향을 놓치지는 않을 수 있어. 물론 어려워. 이걸 가지고 결론을 생각을 했을 때 극대극소와 근과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에서는 변곡점까지 다루게 되는데, 그런 도함수 근이 됐든 이계 도함수의 근이 됐든 f의 근이 됐든 근으로 얘네들을 계속 엮어내는 생각을 하면은 방향은 상실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표현들을 보면 1번은 뭐 평행이동 2페이지에 뭐 1번은 됐고, 뭐 2번도 뭐 B만큼 올라오고 어렵지 않죠. 3번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구조인데, 이거 아까 그 우리 수열할 때 느낌처럼 보면 돼요. 식이 나왔으면 식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고 싶어야 돼. 그치? 0을 집어넣는 거야. 사실 이미 이런 구조는 이미 나왔습니다. 아까도 AN 빼기 AK 이렇게 나왔잖아. K를 왜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고민할 거리가 아니야. 그냥 당연히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를 평행 이동을 한 걸로도 보지만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0,0을 지나간다 라고도 그냥 이해를 하셔도 괜찮죠. fx라고 하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모양을 적당하게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fx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이게 극대극소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0,0에다 끼워 맞추는 이런 형태를 목적으로 많이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그래 뭐 이것도 뭐 극대극소 문제겠지라고 잘 고정관념을 덮으시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비틀어 갖고 y는 f의 x 더하기 p에다가 fp, 뭐 이것도 그냥 기출문제에 나온 표현 그대로 갖다는 거야. 뭐 이런 게 나와도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마찬가지로 0을 집어넣어야죠. 0 집어넣은 거 바로 보여야 돼. 0을 집어넣으면 0,0을 지납니다. 0,0을 지나가는데, 자, 이렇게 된 f 함수가 있다고 할게. f 함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야 이게 0,0을 무조건 지나가는데, 이게 어쨌든 p라고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 함수를 마이너스 p만큼 이동시키고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으로 또 마이너스 fp만큼을 평행 이동을 시켜줘. 0,0으로 얘를 맞춰줘야 돼. 여기가 p라고 합시다. 여기 p. 그 p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당연히 여기 p가 중요해. x좌표로 p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p가 있고, 그럼 얘를 p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이 함수값만큼을 이제 이게 음수니까 빼기가 되면은 양수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결론은 여기 있는 이 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현이 이제 다양하게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때마다 뭐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설픈 이런 점들이 항상 0,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랑 또 여기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극대극소 점하고 연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F의 근을 뭔가 이동시켜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식이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야. 이상한 식이 나와왔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 중이야 이거는. 그래서 뭐 이번 수능이 됐든 부평이 됐든 뭐 이런 스타일이 하나는 더 나올 겁니다. 함수에서 평행 이동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서. 자, 그래서 뭐 5번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5번에 f'x가 3x의 x 빼기 2 도함수가 이렇게 됐어. 도함수가 제시된 거는 함수가 모양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된 거. 0과 2.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은 그대로지만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되고, 이 적분 상수가 결정이 안 되니까 이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의 f0. 요건 뭐 0,0을 지나가는 그러면은 여기를 x축으로 딱 잡으면서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결정을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f의 x 더하기 p에다가 fp. 그럼 p라는 점을 이제 정하기 나름이야. 요 점을 p라고 했다. 뭐 사실은 이런 점을 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요 놈을 p라고 한다면 여기가 p면은 여기 2. 그럼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다시 위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미분 가능한 형태 함수를 만들어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스타일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합덕형으로 나왔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뭐 요런 형태로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하는 형태가 뭐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애가 이제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애가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미분 불가능, 뭐 극대값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표현이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나왔다면 이게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평행 이동이 나왔을 때 핵심은 결국에 근이다 정도를 기억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뭐 참고에는 뭐 로그 함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도 복잡하게 해놨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적분에서 평행 이동은 이제 계속 해왔던 부분이니까 사실 요거 이제 테크닉 부분에서 계산 부분에서 한 번 더 하긴 할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요 정도만 합시다.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연습을 할게요. fx dx가 얘를 함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가. 사실은 이제 이과생이면은 치환 적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냥 뭐 찾아내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수투 과정에서 함수가 이동을 했다. 왼쪽으로 이동을 했으니 얘네의 적분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우린 요거를 뭐 이렇게 생각했죠. 함수 값이 x가 여기 속에 있는 애가 플러스가 됐으니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애가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거 빼기 1로, 함수를 평행 이동할 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하면은 y 자리에다가 y 빼기 2를 집어넣고 x 자리에다 x 빼기 1을 집어넣지. 근데 이게 점의 이동이 되면 1,2를 얘만큼 이동시켜라 하면은 이걸 그냥 더하죠. 함수에는 빼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바로 직접 더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더해갖고 얘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간에 치환을 하면서 바뀌는 과정인데, 뭐 사실은 이제 이 형태는 치환을 하면서 약간 이제 원래는 같은 개념인데 이게 모양을 바꾸면서 부호가 바뀌는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기억을 하기에는 함수가 더하기가 됐으면 이 점은 반대 방향으로,
빼기가 된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f에 x 빼기 1이 되면 함수가 여기서 x 빼기 1이 됐으니까 점은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2에서 3으로 머릿속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걸 그려내는 것도 좋긴 한데 대수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면은 일단 요런 이제 f에 대한 평행 이동도 있고 시그마에 대한 평행 이동도 있지. 시그마는 얘는 1에서 3까지 뭐 2의 k, 2의 n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야. 여기에 2의 n 빼기 1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함수 쪽은 빼기 1이 됐으니 이 점은 더하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 1로 같은 개념입니다.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뭐 어쨌든 사촌지간이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어디다 써먹냐 이건데 예를 들면 그 밑에 이건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거든. 그리고 예전 이제 수능에 나왔던 형태고 이거를 풀어갖고 적분을 하면은 귀찮죠 일단.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함수를 찢어내는 거. 왜냐면 사실 이게 풀어헤치는 과정에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라서 요거랑 같은 인수로 만드는 방법이 정석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해서 x 빼기 3의 세제곱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으로 얘를 적분을, 왜냐면은 요건 바로 적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분의 1에 x 빼기 3의 4제곱이고 3분의 1에 x 빼기 3의 세제곱으로 적분을 바로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평행 이동을 시켜갖고 뭐 이거를 계산을 좀 쉽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x 빼기 3의 제곱, 이 구조의 제곱이 아니고 그냥 x 제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x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여기 x 빼기 1이 되고 x 제곱이 되고 dx가 되고, 여기는 이제 더하기 3을 했으니까 여기 빼기 3을 해줘요. 빼기 3을 하면은 이렇게 되네. 아주 예뻐지죠? 이렇게 대칭 구간이 됐으니 3차는 그냥 날려버리면 되고, 그러면서 더 쉬워지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때는 사실 그냥 진짜 막 막무가내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머리를 쓰려고, 수능이면 머리를 쓰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리고 뭐 수능은 그냥 진짜 계산을 하라는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막무가내로 그냥 진짜 생 계산을 하시오라는 문제는 없었어. 여태까지는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0에서 4까지 x의 평행 이동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실제로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한 것도 이 대칭 구간으로,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우함수, 기함수, 평행 이동보다도 우함수, 기함수가 조금 더 약간 우세해요, 우세.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일단은 얘를 마이너스 2에서 2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나도 이제 수능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사설은 이게 아닌 경우가 좀 많아갖고, 자,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럼 x 자리에다 x 더하기 2를 해주면 돼. x 더하기 2에 x에 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3차 날리고 1차 날리고 2차랑 상수만 남겨놓으면 되잖아. 계산하기가 편해져요.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대해서 대칭을 만든다. 수능에서는 어쨌든 구간 대칭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걸 계산으로 내던 아니면은 이제 문제로 내던 내게 돼 있어. 이런 계산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기는 이게 점대칭 성질을 이용하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여기 요게 x 빼기 4가 되면은 아주 좋단 말이야. 딱 보고 근이 하나, 그리고 가운데 0과, 왜냐면 3차 함수가 점대칭성이 있어서 여기 간격이 같을 때는 정적분이 얘랑 얘가 같아서 그러니까 면적이 같아서 정적분을 하면 0이 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은 얘는 0으로 없어지는 거고, 마이너스만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의 x에 x 빼기 2로 얘를
이제 차수를 확 줄여갖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할게. 하여튼 뭐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입니다. 뭐 엄청 어려운 구조는 아직은 나온 적은 없는데, 자 어떻게 진화를 해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4번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4번을 이게 4번을 한번 볼게. 그 3페이지에 언급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너희들이 풀게 한번 해서 이게 한번 호되게 당해야 한번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자, 4번 볼게. 3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를 구하시오. 자, 일단 수능이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수능이면 요거. 그래서 윗끝 아래끝이 이게 대칭 구조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 수능에서는. 왜냐면 쟤를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대칭성으로 얘를 승부를 봐야 돼.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니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기울기가 0인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아? 이게 fx가 아니고 이게 fx 더하기 1이 돼서 원점 대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게 0이 돼서 없어져 버릴 거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 요거 없던 애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이게 대칭성이네 라고 보였으니 얘네들에 대해서 이게 fx가 점대칭이 아닌,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아닌데 원점 대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얘를 한 칸 평행 이동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윗끝 아래끝이 정말 중요한 거야. 수능에서는 저 정도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나온 5번 정도 한번, 쉬운 문제라 그냥 어느 정도로 나왔었는지를 한번 가볍게 보세요. 자, 5번 양수 A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이 그려지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y에 대해서 여기가 a, 마이너스 a, 양수 a라고 했고, 극점의 x좌표를 b, 극점의 극대점, 여기가 b네요. 그럼 대칭으로 여기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서 a까지가 fx dx가 a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적분과 면적에 대해서 차이를 아느냐, 이제 질문 포함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a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b에서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a까지 되면은 얘랑 얘는 이제 대칭성으로 없어지죠. 요만큼이 a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애가 a에서 a 더하기 b까지, b구나. b에서부터 fx 빼기 b dx가 b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그냥 바로 읽으면 좋긴 한데 그게 이제 조금 그러면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냥 뭐 값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제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일단 연습을 하는 거니 얘를 x제곱에 x 더하기 b를 집어넣었으니 얘는 마이너스 b를 해줘요. 그래서 0에서 b를 없애면 a가 되고 fx dx가 됩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줘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0에서 a까지가 b예요. 그럼 이만큼이 b인데 그럼 여기 요만큼은 b 빼기 a가 되겠네. 이렇게 조각을 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여기에서 a까지를 면적을 구하세요. 그럼 요게 두 배에다가 다시 a가 더해지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가 실제로 이제 뭐 평가원으로 나오긴 했지만 평행 이동과 정적분 뭐 이런 복합 개념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초창기 문제라서 이 정도야. 그 비슷한 거 6번을 내가 걸어놨으니까 집에서 뭐 꼭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역산을 일부러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까지 해놨고 fx도 있고 f'x 더하기 2도 있지. 그러니까 얘를 적당하게 조작을 좀 해줘야 돼. 그거 감안해서 하시고, 자, 8번 같은 경우에 그냥 문제만 봅시다.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자, fx가 x세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되었다. g형은 0이고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한 식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값이 3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것도 그냥 내가 그냥 풀어줄게. 자, x 세제곱의 그래프를 fx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얘를 x축으로 a만큼 그러면은 x 빼기 a가 되고 y축으로 b만큼 y는 b 이렇게 된 게 gx라는 거지. 이게 gx예요. gx를 이제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3a까지 얘를 하면 뭐 적당하게 이제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겠네요. b는 밖으로 뽑아낼 수 있죠. 요거는 2ab가 될 거고 여기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 x 더하기 a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0에서 2a로 바뀌고 fx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얘랑 똑같아져요. 2a까지 fx dx랑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남아요. 그래서 연립해서 이제 풀어주는 건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은 수능 시간 안에는 뭐 해결은 뭐 오히려 더 시간이 늘어지니까 이런 정도로 그냥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을 꼭 풀어보세요. 9번하고 10번이 살짝 틀어놨는데 쉽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꼭 풀어보시고 자 이제 진화된 형태 중간이 없어. 진화된 형태 11번이죠. 11번 이거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갈게. 11번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평행이동 형태 구조입니다. 자 11번에서 어쨌든 0과 2에서 기울기가 0인 3차 함수예요. 0과 2 그래서 gx라고 하는 애가 방금 전처럼 fx 빼기 f0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왼쪽 0보다 작은 쪽은 이게 딱 고정이 되죠. 여기 이만큼은 고정이 돼서 여기 0을 집어넣었을 때 0,0을 지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평행이동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된 3차 함수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그 다음에 x 더하기 p에 fp 오른쪽 부분에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p가 1일 때 g'1은 0이다. p가 1이면 여기 p의 값을 여기 1로 잡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p만큼을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얘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이제 연속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0,0으로 끌어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뭐 별건 없고 니은에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뭐 당연히 미분 가능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서 뭐 여기 기울기 0인 점을 이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개수는 한 개. 기울기가 0인 점이 이쪽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p를 양수 p 하나로 그러니까 p가 뭐 0도 가능하면은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양수라고 했으니 여기 한 점밖에 없습니다. 이게 디귿이 어려웠는데 그냥 디귿을 해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p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dx가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가 2인 경우를 먼저 딱 그려내면 되죠. p가 2면 여기 이제 극소점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완벽하게 딱 대칭이 이 상황이 돼요. 근데 p가 2면 이런 점이 p가 되니까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뭐 미분 불가능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1 대칭 구간이야. 이런 게 중요해 되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일단 p가 2가 되면은 정확하게 딱 0이 되지. 정확하게 모양이 딱 같아지는데 뭐 어쨌든 p가 2보다 커지면 요 모양과 요 모양 그러니까 요만큼이 빠지니 요만큼 부분이 남아서 양수가 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개형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칭성까지 딱 집어넣었어. 수능에서는 어쨌든 딱 기본적인 것들로 들어가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깔끔한 문제들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 풀고 싶지만 넘어가자. 일단 자, 15번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 단계가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 fx의 식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식을 그려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아. 그냥 그리면 돼. 말 그대로 이 3차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극대극소가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39 이렇게 들어간 3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표현이 또 바뀌었어. 여기에서 거기에 x에다 gx를 곱해갖고 요게 이제 그래서 최근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와요. 아, 이게 어디 3회 잠깐만 내일 볼 거 모의고사 했었나? 아니 불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 애들이 진짜 많이 당황을 했었거든. 아니 F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놓고 거기다 X를 곱하고 이렇게 실체가 GX이기 때문에 GX가 X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너희들이 뭐 거의 대부분 인강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사실 이 문제 풀이를 알게 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애들이 당황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F를 3차인데 3차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다시 QX를 직선을 또 넣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끝도 없어. 해석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X를 그러니까 G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X가 양수가 됐을 때는 여기에서 얘네가 없어지면서 F의 X 빼기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함수를 평행 이동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음수가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마이너스가 빠지면서 절대값 함수의 평행 이동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디로 맞춰 놓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0,0이라고 하는 애는 적당하게 뭐 한 이쯤 있겠죠. 이렇게 y축 이 정도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7 정도니까 이 정도가 x 이렇게 될 겁니다.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를 하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게. 이게 f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평행 이동시키는 그 점을 p, q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는 그 점이 그냥 진짜 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여기 이런 데를 평행 이동을 시킬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런 데를 평행 이동을 시킬 수도 있죠. 당연히 뭐 다른 데도 다 되겠지만 이렇게 극대극소가 이루어지는 여기를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고 여기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사실은 이제 근이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 근도 고려는 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 근이 이게 는 0.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근을 찾는 거를 포기하세요 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숨겨놓은 거기도 하고 이거 0이고 어떻게 찾겠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 근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힌트를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이 중요하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평가원에서는 나타내 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약간 힌트를 준 거야. 오히려 그냥 관대하게.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을 평행 이동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P하고 Q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수가 되면은 이제 요 평행 이동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0,0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극대에 대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나면은 0보다 작은 쪽에는 절대값을 씌웁니다. 0보다 작은 쪽은 얘를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씌운 게 이건데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얘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은 절대값 씌운 이렇게 된 애를 다시 그대로 양수 쪽은 절대값 씌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가 생기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끝나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너희들이 실전에서는 얘랑 얘를 먼저 찔러보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데 공부를 할 땐 당연히 얘랑 얘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줘야 돼. 1번을 해봅시다. 1번을 해보면 1번이 여기가 0,0으로 이거 왜 0,0인지 설명을 안 했구나. 미안. 자, GX가 이 함수에서 연속이에요. GX가 연속 함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고 여기다 0을 집어넣은 애가 G0인데 G0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F의 마이너스 P 여기 Q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P 여기 Q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을 같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A 구조가 된 거니까 A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P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러니까 G0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요 점이 있다면 요 점은 아까 뭐 다른 점이었는데 걔를 0,0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 절대값 함수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뒤집어 그립니다. 그럼 원래 대로잖아. 이렇게 그려지고 절대값 쉬운 애는 또 여기서는 양수는 또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다 모든 점에서 다 미분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리고 뭐 어설픈 이런 이제 여러 개가 선택될 수 있는 이런 점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딱 그 한 점으로 고정된 그러니까 여기도 구간이잖아. 여기도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제 점 하나잖아. 점 하나니까 답으로 나오기에는 이런 구간이 들어가는 거는 무리고 딱 정해진 점이 어쨌든 극대극소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딱 정해진 그 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극대극소, 변곡점 뭐 이런 점들이야.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이유로 결론은 이제 극대극소가 되는 거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상황. 뭐 이제 그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됐든 근의 개수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게 극대극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 그냥 수능에선 그게 결론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중간 과정에서 내는 문제에 대한 함수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과정일 뿐이야.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를 뭐 다 비슷비슷하게 넣어놓긴 했지만 조금씩 달라서 약간의 임팩트를 준 게 18번 정도가 조금 느낌이 다르고 뭐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꼭 풀어야 될 거는 18번 아니면 16번, 17번 중에 하나 정도는 꼭 푸시고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라서 19번, 20번은 선택적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하고 그 다음에 뭐 축대칭 얘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설명은 여기는 뭐 넘어가고 반구간 대칭 이런 게 있거든. 그 중간에.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뭐 이제 논술 같은 데서 많이 나오던 스타일인데 fx가 대칭 함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뭐 지수 함수 뭐 이런 거 상관없어. 뭐 ex 이런 것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순간에 이 함수는 대칭성을 갖게 돼.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게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은 이 함수 자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내는 의미를 갖게 돼. 이게 빼기가 돼도 의미가 있고 곱하기가 돼도 의미가 있고 나누기 형태로 들어가도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딱 집어넣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방구간 대칭이라고 해서 이름이 있어. 그런 것들은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고. 자, 그냥 바로 갑시다. 23번 볼게요. 23번. 최근에 나온 평가 문제인데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자, 이게 함수를 보고 바로 읽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다시 쓸게. 2ft 빼기 fx.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다 알 것 같아갖고 자, x는 a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 y는 fx를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성이 없는 함수를 강제로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다가 2a 빼기 x를 집어넣죠.
마찬가지로 y는 b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 자리에다가 2b 빼기 y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y는 2b 빼기 fx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얘는 fx라는 함수를 b에 대해서 대칭시켰네 라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사실은 이게 이제 사관학교에서 몇 번 지르고 평가원에서 또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좀 적응이 돼갖고 잘 풀었어요. 이거. 그래서 얘는 y는 t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지.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y는 t가 아니고 여기 t에 대해서 ft라는 값이 있을 거고 요렇게 된 함수는 이걸 그냥 뒤집으면 돼. 이렇게 t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구간이 t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함수 이렇게 잡으래요. 하여튼 뭐 참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요것도 대칭성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평행 이동 뭐 이런 걸로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fx를 요렇게 마이너스 fx는 fx를 x축에 대해서 뒤집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2ft만큼 올리는 거라서 대칭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y는 ft에 대해서 대칭한 거다 읽어주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3에서 8을 갖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근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근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건 해봐야 돼. 그래서 일단 뭐 그냥 근이 나도 처음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딱 했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국룰이잖아. 근 2개짜리로 잡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래요. 자, t가 이제 바뀌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이제 옵니다. 여기를 t를 정도를 잡으면 여기가 이제 ft가 되고 ft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t보다 작은 애들은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근이 2개네. 근이 2개. 그럼 이 개수 변화를 주는 거는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바로 직접까지의 t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꺾이면서 어쨌든 근이 2개. 여기 하나까지 더 쳐갖고 3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개수 변화가 딱 생겨. 그럼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게 어쨌든 fx의 근으로 일단 이어지고 잘 만든 게 또 극대극소랑도 또 이어져.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점이 이렇게 gx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ht의 불연속이 2개가 떠야 된대요. 이게 근을 이렇게 2개를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 하나,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근 하나. 뭐 여기서 아무리 꺾어도 얘네들을 여기서 이제 여기를 넘어와서 이렇게 된 애를 이렇게 꺾어봐야 근이 막 더 생기지를 않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딱 가운데 8과 0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뒤집어 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서 근이 또 생깁니다. 근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이쯤에서 가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되니까 근이 또 3개가 됐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수 변화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근을 3개짜리를 이렇게 된 3차함수 이렇게 잡으면 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근의 개수 변화가 정말 적게 하려면 근을 1개를 만들어야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여기서 근의 개수가 한 번 바뀌고 이렇게 뭐 아무리 바꿔봐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근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근이 한 번 또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면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걸 생각할 때 극대극소를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극대극소를. 그래서 극소에 대해서 여기서 함수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딱 닿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개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딱 뒤집히면서. 그 여기 높이가 이제 8이었는데
여기 절반이 되는 여기 4가 극소값을 이렇게 딱 숨겨놓은 겁니다. 3차 함수가 아주 예쁜 3차 함수가 나와요. 높이 차가 4잖아. 최고 차가 1이고. 그래서 여기가 3인데 그럼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극소의 x좌표가 그냥 바로 나오게 되는 아주 예쁜 3차 함수 모양을 가진 애가 나와요. 하여튼 뭐 이게 평행이동, 대칭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을 때 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근과 어쨌든 극대극소, 결국 근이야, 도함수의 근. 이런 애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몰아붙이시면 돼요. 아닌 경우가 없어, 수능은.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에 이제 29번이 사관학교에서 나왔던 약간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29번도 중요하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테마를 좀 잡아서 갈 겁니다. 26, 28번 이런 것들 다 문제 좋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해보세요. 이 적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볼까? 기본적인 적분은 우함수, 이함수는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16페이지에 있는 우함수, 기함수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이 대칭 구간이야, 대칭 구간.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를 교과서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풀 때 하여튼 뭐 마이너스 하면 3 이런 게 떴다 하면은 긴장을 해야 돼, 긴장을. 아, 이거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문제 안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 배운 거를 이제 거꾸로 풀어내는 방법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뭐 다른 거는 뭐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는 이 스타일에서 나온 게 별로 없어, 문제가. 전대칭도 요즘엔 너무 수준 높게 나와갖고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 정도를 한번 봅시다. 이게 대칭성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주기성도 중요하긴 한데 그 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x와 마이너스 x의 관계면은 여기 이제 대칭성으로 보죠. 그 다음에 x하고 또 x의 관계는 이건 주기성으로 주로 봅니다. 주기성. 뭐 이렇게 f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대칭성으로 보일 거고 f의 x에다가 f의 x 더하기 3, 뭐 더하기 4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주기성하고 관련이 되게 돼. 뭐 여기에다가 이제 fx에다가 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거는 다 대칭성하고 관련된 x 자리에 마이너스 x랑 엮여 있으면은 대칭성으로 웬만하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22쪽 정도에 보시면 축대칭 함수 그 다음에 뭐 점대칭 함수 이런 것들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올드한데 이게 좀 간파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48번 한번 봅시다. 48번. 48번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뭐 적당히 그리고 하면 되거든. 48번은 이게 대칭성을 판단하는 게 막 쉽지는 않아. 이게 수투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안 돼. 수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파하냐면 여기 t가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t가 있잖아. 그래서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0에서 t까지 0에서 t까지 뭐 일단 뭐 축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것도 한 번은 시도는 해봐야 되고 그 0에서 t 이렇게 갑시다. 0에서 t까지를 정적분을 했을 때 요만큼이 2a 기준으로 2a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점에서 a, 2a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적분값으로 같으려면 2차 함수는 당연히 이 대칭성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t를 보자마자 아 이거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x는 a 대칭 이 상황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스타일이고 이거를 사실 미분을 하면은 편하긴 한데 이게 수투로 나왔던 문제라서 좀 애매해. 그래서 이 자체로 해석하는 게 좋아.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를 미분을 했을 때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낼 수가 없어. 평가원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는 대칭성을 생각하시고 그 옆에 49번도 한번 보세요. 2에서 2 더하기 k가 있고 2에서 2 빼기 k가 있잖아. 그러니까 k랑 마이너스 k의 관계니까 이거 대칭성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춰. 그게 사실 제일 편해. 그래서 어떤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x와 마이너스 x의 관계로 함수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대칭성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뭐 하나만 더 볼까요? 50번도 비슷한데 50번도 미적분 입장에서 그냥 미분하면 편해요. 사실 그냥 바로 나와서. 그래서 근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자면 3 빼기 t랑 3 더하기 t가 있잖아. t랑 마이너스 t니까 이게 대칭성 아닌 정도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51번도 2 빼기 x랑 x가 있어요. 이건 그럼 100% 대칭성하고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시간이 좀 돼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네. 자, 하여튼 뭐 최신 문제들은 다 앞쪽에다 배치를 해갖고 이미 다 했고 조금 엇나가는 뒤쪽의 스타일의 문제는 뭐 요즘 스타일은 아니니까 됐고 우리 문제만 다시 앞쪽에 최신 스타일 안에서 조금 해결합시다. 중간에 건너뛰었던 거 최신 스타일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풀죠. 일단 26번 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조금 나중에 부평에 좀 세게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좋아. 이거랑 18번 딱 2개 합시다.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스타일을 변형한 거니까 이거 2개 하고 마무리를 하죠. 벌써 이게 50분이 다 돼가는 43분이구나.